1581년 9월 독일의 바이에른주 한 남성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피터 니어스, 독일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일컬어지는 자였죠. 그는 사흘째 이어진 고문으로 이미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그가 사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그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손에 도끼를 든 남자가 등장하자 군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든 남성은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피터 니어스의 사지를 산채로 절단하여 처형을 진행하고 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독일 최악의 연쇄살인마 피터 니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1581년 독일 바이에른주의 노이마르크트 지역 목욕탕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이 탈의실로 들어온 한 남성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낯익은 얼굴이 신경 쓰였던 종업원은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를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턱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2개의 구부러진 손가락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만나면 쉽게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인상이었죠. 도대체 어디서 만났던 것일까? 잠시 생각에 잠긴 종업원은 이내 한 남자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친 그 이름은 피터 니어스. 당시 독일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악명 높은 수배자였죠. 하지만 종업원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남성이 피터 니어스라는 확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업원은 남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 탈의실에 놓인 그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남자의 소지품 사이에서 꽤 오래 사용한 듯한 낡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한 악취를 풍기던 주머니였죠. 불길함을 감지한 종업원은 조심스레 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확인한 그는 충격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기의 손과 심장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종업원은 필사적으로 목욕탕을 빠져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종업원이 8명의 장정들과 함께 목욕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여전히 목욕을 즐기고 있던 피터 니어스를 일제히 덮쳐 그를 붙잡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15년간 독일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피터 니어스의 체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니어스는 과연 어떤 자였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터 니어스. 1540년경 피터 니어스는 독일의 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세기의 독일은 농노제가 최성기를 맞이하던 때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농민들은 붕쇠봉건제도 아래 죽도록 일만 하며 권세자들의 노예로 살아갔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조세의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도시 빈민은 갈수록 늘어만 갔고 이에 농민들의 원한과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불만은 1525년에 발발한 독일 농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독일 전역을 유혈사태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크게 급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피터 니우스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보고 자란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갔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노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그는 2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강도단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숲이나 도로 주변에서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산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강도단들은 앞을 지나는 행인들의 마차를 탈취하고 금품을 강탈하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살해하였죠. 이와 같은 비열한 범죄를 반복하며 피터 니어스가 이끄는 강도단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인원도 초기에 비해 거의 2배로 불어났죠. 결국 더욱 대담해진 강도단은 많은 상점들이 모인 도시들을 습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독일 남부에서부터 프랑스 서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오가며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터 니어스의 악행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악랄한 범행도 영원하지는 못하였죠. 어느 날 그의 체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터 니어스의 체포, 그리고 탈옥. 독일의 게르스바흐라는 작은 마을에서 피터 니어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체포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1566년부터 무려 11년간 범행을 지속해왔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은 그간 피터니어스가 저질러온 죄를 밝히기 위해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고 그에게 몇 명을 살해하였는지 묻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75명을 살해하였다. 피터니어스는 자신이 저지른 75명의 살인과 강도, 폭행 등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형 집행은 빠르게 진행되었죠. 그런데 피터니어스의 사형 집행이 있던 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수감 중이던 피터니어스가 간밤에 탈옥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인근 마을과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탈옥에 성공한 피터니어스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생각해낸 것은 악마의 힘을 빌려 흑마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는 더욱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이처럼 흑마법사로 거듭난 피터니어스는 임신한 여성들을 물색하여 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폐하를 먹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는 폐하를 취함으로써 진정한 흑마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흑마법을 사용하여 통나무, 부 또는 동물 등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또한 그는 유아의 피부 화살을 이용하여 양초를 만들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는 밤에 그 촛불에 불을 켜면 남의 집에 침입하더라도 발각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이러한 흑마법이 실제로 발휘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후 더욱 무자비한 악당이 된 것은 확실했죠.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피터니어스. 하지만 그가 흑마법사로 거듭난 지 4년 만에 목욕탕에서 붙잡혔습니다. 비참한 최후 1581년 악마 같은 피터니어스의 범행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체포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게 되는데요. 임산부와 태아 24명을 포함하여 모두 544명을 살해하였다.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은 겨우 붙잡은 그를 2번 다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판결은 곧 내려졌고 즉시 처형이 결정되었죠. 9월 14일 노이마르크트 광장.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피터니어스가 처형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3일간의 끔찍한 고문이었죠. 첫째 날 칼을 든 처형자가 피터니어스의 살갗을 벗겨냈습니다. 얼굴, 팔, 배 등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죠. 그리고 처형자는 그 상처에 뜨겁게 달군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피트성이가 된 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피터니어스의 비명이 온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날은 더욱더 잔인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발에 뜨거운 기름을 발라 몇 시간이고 수리에 서 있게 하여 그를 산채로 구워버렸죠. 그리고 셋째 날 피터니어스는 커다란 바퀴에 묶인 채 쇠곤봉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는데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고문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하지만 그의 숨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끈질긴 생명력에 사람들은 공포심마저 느꼈죠. 결국 그의 사지를 절단하여 처형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이것이 독일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라고 불리던 피터니어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피터니어스는 그의 악명만큼이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을 저질렀는데요. 이러한 그의 악행은 공식적으로 발부된 영장과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을 바탕으로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544명의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피터니어스의 범행 내용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살인마들의 이야기와 혼재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964명을 살해한 크리스만 지니퍼 테인가 또는 흑마법을 사용하여 14명의 아이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진 피터 스텀프 등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